나는 여기 태국 부동산 사무실을 간 적이 없는데 나한테 안내를 했던 그 친구가 가라로 막 이런다던가 그러면 이게 완전 무방비잖아. 월세 사기 이런 것도 많아서 계약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도망가고. 오늘도 로빈슨으로 출근을 했고요. 방콕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점점 사무프라칸에 적응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. 저희는 역시 쩐내나는 곳이 잘 어울리나 봐요. 여기 이렇게 쇼핑몰 매대에 태국 큐쿠티 이런 거 100바트 4,500원에 팔고 코끼리 바지 이런 거 120바트 이런 것도 한 5,000원 정도에 팔고 근데 질이 나쁘지가 않습니다. 관광객용이 아니라서 그런지 눈탱이 가격이 없으니까 저희가 요즘에 마트를 다닐 때 가전제품이 막 눈에 들어오거든요. 이사를 해야 되니까. 그런데 중요한 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. 일단은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원탑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을 할 수가 없어. 맞아. 여기는 이렇게 쓸데없는 토스트키가 많냐. 이런 거 별거 아닌 필립스 온수기도 4만 원 정도 하네. 환율 올라서 45,000원 정도 하고요. 심지어 세일하는 거야 지금. 여기 있는 믹서기 뭐 제일 싼 게 45,000원, 비싸면 7만원 이 정도. 이런 거 밥솥 이거 쿠쿠가 아니라 도시바 샤프 이런 건데 이게 한 10만 원 하는 거니까. 꽤 비싸구나. 그리고 이게 조금 저렴한 거 이것도 도시바네? 800바트면 이거 한 4만 원 정도. 아 여기는 근데 다 샤프 이런 거네. 일제네 이게. 그러네. 태국 로컬 같은 것도 이런 거 뭐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. 되게 귀엽다. 1인용인가 봐. 그 저희 한국 사람인데 최소한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봤던 밥솥보다는 좋은 거 써야 될 것 같은데. 지금 이게 에어프라이어잖아. 그러네. 근데 이거 안 보이는 거잖아. 바스켓형 그냥 안 보이는 거 안에가. 근데 3,100바트면 15만 원이야. 엄청 비싸네.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한국에서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, 많으면 뭐 2번, 3번도 먹었는데 이런 거 전기가 태국 분들이 샤브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먹게 돼 있는데 1,359바트 7만 원. 좀 싼 거 이런 거 있네. 이런 거 좀 싼 거. 요거 조금 크기가 작거든. 이런 거는 4만 원 제일 싼 거. 그리고 얘네가 다 쓸데없이 이거 샤브용 이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태국 사람들이 여기다가 샤브를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니까. 같아. 근데 한국 사람 입맛에는 안 맞지.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는 한식을 먹을 거니까. 코웨이 정수기. 자랑스러운 한국의 코웨이. 한국의 느낌이 난다. 아 근데 진짜 가전은 한국이 이거야.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전기 그릴이 비싼 건 또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요 이거 가스가 비싸요. 생각보다 비싸다. 이거 3개에 139바시네. 6,500원 정도. 부탄가스 하나에 2,000원이 넘어 어쨌든. 근데 우리나라는 뭐 1,500원 막 이러니까 더 싼 데도 있을걸? 그래서 여기에서 집에서 버너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 가스비가 많이 들어서 오늘도 또 왔습니다. 일주일 동안 3번째.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일주일에 3번째. 그러니까. 식당 사장님도 어이없어서 웃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카페 명가 아마존에 왔습니다. 맨날 와가지고 블랙커피 옌. 거의 뭐 는 사무프라칸 주민 다 됐어요. 이제 다 단골이에요. 저희가 지금 방콕에서 월세집을 구하고 입주를 대기 중이잖아요. 그래서 방콕에서 월세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저희 둘 다 초보자, 전문가가 절대 아니니까 처음 해보는 거고 그냥 가장 최근에 방콕에서 월세집을 구했던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 저희의 그냥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의 얘기가 절대 답이 아니라는 점 그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월세를 깎을 수가 있는지. 근데 이건 꼭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구하시는 분들 어쨌든 콘도 관련된 거 그치.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호구 안 잡히고 허타 안 치고 시간 안 날리고 사기 안 당하고 그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태국
한국도 다 부동산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용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. 근데 그거 중에 DD 프로퍼티라는 어플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잘 나와 있더라고. 다른 데 것도 있긴 있는데 좀 허접하지.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? 아니 맞아. 아주 삐리해. 딱 봤을 때 이것도 딱 믿음이 가야 되잖아. 뭐 좀 이상해. 나와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지도로도 검색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을 내가 볼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보셔야겠죠.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번 영상이 잘 된다면,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딱 누르면은 메모리 쭈루룩 나와요. 그런 요 맨 밑에 그걸 올린 사람이 나오거든요. 프로필 사진을 보신 다음에 이거는 좀 규모가 되는 부동산 회사에서 올린 것 같다 싶은 거를 들어가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고요. 그 부동산 업체들도 검색을 해보면 유명한 업체가 있어 막. 여기저기 지점이 다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데다 연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그치? 저도 직접 여러 군데에 다 연락을 해본 결과 가장 규모가 있고 그럴싸해 보이는 업체가 제일 응대도 빠르고 일하는 친구들도 좀 빠릿빠릿하고 일머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어차피 거기 매물 보시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허위 매물이거든요. 그리고 다 업체끼리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, 그거를. 그래서 그냥 제일 유명한 데다가 연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저는 제가 이제 원하는 지역이랑 예산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연락을 먼저 했어요.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. 근데 그 업체도 업체마다의 또 매뉴얼이 있다고. 그치? 그래서 걔네가 나한테 막 물어봐. 그럼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메모를 추리는 거지. 미팅 날짜를 잡고 보통 콘도에서 만나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동산에서 사무실에서 만났지. 만나서 가잖아. 같이 가지. 내가 생각해보면 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은데. 늘 그랬지. 나도 어. 늘 그랬어.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, 여러분.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. 꼭 필요한 거 영상을 꼭 찍으세요. 영상.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나중에 증거로라도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를 찍으니까 그것 때문에 찍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증거도 그렇고 내가 어느 집에 살지 나중에 다시 복귀를 그치. 할 때 생각을 할 때 보면 사진으로 찍은 거랑 영상이랑. 영상으로 찍은 거랑 다시 보는 거는 정말 다르다.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잖아요. 집 보러 다닌 거. 내가 그때 봤던 거랑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. 다르지. 맞아. 많이 달라, 많이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콘도 가가지고 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워크인으로 가는 콘도가 있어요. 그런데 워크인으로 가도 어차피 거기에 딸려있는 부동산을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돼.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통해서 하는 거예요, 결국에는. 근데 뭐 워크인으로 가셔도 되고 저희처럼 미리 사이트 보고 연락하셔도 되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커뮤니티를 통해서 월세를 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비추천. 공식적인 부동산 사이트에도 허위 매물이 엄청 많은데 뭐 페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그게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.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 뭐야 피터팬의 방구하기 피터팬 나 많이 봤는데. 자취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야. 아니 뭐 그런데도 서로 보장이 안 되잖아. 이 사람이 안 돼.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.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업체에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낫다. 그리고 태국에서 부동산 뭐 월세를 구하시든 할 때 단점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허위 매물이 되게 많다라는 거. 우리나라도 있는데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돼요. 그리고 하루에 볼 수 있는 양도 안 많아.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. 일단은 약속을 잡기 전까지 연락되는 시간도 답장도 좀 늦게 오고 근데 이게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원래 태국의 그런 비즈니스가 거였지.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호흡이 좀 느립니다, 한국보다 확실히.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약속 같은 경우도요 펑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저희 같은 경우는 40제곱미터 이상 금액은 얼마 이상 뭐 얼마 미만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매물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딱 알거든요, 이 콘도에 매물이 몇 개가 있는지. 왜냐면 업체분들도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. 서로 얘기하는 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서 뭐 이런 거지. 내가 알기로는 A라는 콘도에 우리가 원하는 매물이 없어. 다 작은 평수밖에 없어. 그런데 이 사람은 45제곱미터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.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없다고 그랬는데 전에 다른 업체에서.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아, 다음 날로. 그러면 그 날이 돼서 없지. 몇 시간 전에 미안한데 갑자기 어제 나간다는 둥? 아니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겨서 안 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해요.
이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. 생각보다 빈번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뭐 작은 평수를 보여준다든가 이러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. 만약에 뭐 30제곱미터의 원베드룸이나 아니면 그냥 스튜디오용을 보신다고 할 경우에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. 그치. 근데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해. 그러면은 약속을 잡아도 펑크날 확률이 되게 많다. 그거 자체가 적으니까 돌려받기가 안 되잖아.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. 회사별로 담당자별로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건 맞았어. 어떤 분들은 되게 빠리빠리하고 어떤 분들은 또 좀 아니고. 근데 이게 되려 내가 한국에서는 다른 걸로 알아볼 게 많은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. 담당자한테 의존을 많이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되려 내가 여기서 느낀 게 나도 내가 회사에서 영업을 14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이 그냥 손과 발이란 말이야. 그치. 나쁘게 말하면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거고 뭐 좋게 뭐 해도 뭐 그런 건데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느낀 게 이 영업 담당자가 되게 중요하구나. 이 사람이 신뢰를 주느냐 아니냐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특히 태국처럼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업무가 진행될 때 그렇다라는 점. 맞아. 그리고 저희 절대 전문가 아니에요. 그냥 저희가 느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이 월세 깎는 방법, 협상하는 방법. 이거는 에어비앤비도 이렇게 호스트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치. 저희가 이거는 사실 방콕 스토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. 저희도 그 유튜브 영상 보고 그때 거기 나온 내용 보고 따라 한 거긴 한데 뭐냐면 일단은 물건을 본 다음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합니다. 나중에 나는 지금 이 집을 너무 가고 싶다. 내 마음에 든다. 그런데 주변의 다른 집들에 비해서 좀 비싼 것 같다. 근데 만약에 조금만 깎아주면 바로 계약할 의향이 있다. 이런 식으로 깎아달라는 말은 분명히 하면서 공손하고 뭔가 정중하게.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지금 당장 가고 싶어. 이런 느낌이 들게 그냥 틱 보내면 우리 근데 그 확답을 받기까지 이틀 걸렸나? 꽤 걸렸어, 시간이. 한 40분 시간 걸렸거든요. 근데 사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금액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를 구하려면 매물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거기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사실은 아예 지역을 바꾸던가 아니면 시간을 일주일, 2주일 더 잡고 기다리던가. 맞아. 그래서 마지막에 좀 쫄렸는데 결국에는 1000바트 깎아줬습니다. 월 1000바트면 꽤 크지. 월천이면 55만 원 아낀 거야. 그래서 기분 좋게 계약을 했고요. 근데 난 약간 반신반의했거든. 진짜로 깎아주나 이러고. 나는 될 것 같긴 했는데 쫄리긴 했지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렇긴 하지. 그 사람이 생각하고 딱 낸 건데 깎아달라고 하면 이럴 때는 있었어요. 어떤 집은 부동산 담당자가 아예 마지막에 제가 한번 더 깎아달라고 얘기해볼게요 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. 근데 뭐 결론은 어느 정도 내고가 가능하다. 찔러보는 거는 시도해보면 찍스럽다. 정중하게. 그리고 제가 이건 단점이 아니라 느낀 건데 세입자의 조건은 꽤 깐깐히 보더라고요. 맞아. 물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겠지. 있기야 있지. 원룸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있겠지. 뭐 어느 회사 다니는지 직장인인지 아니 그런 거 있잖아. 막 학생인지 20살인데 본 적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원룸을 들어가면 이상하게 본다든지 뭐 이런 거. 그래. 절대 또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. 저희도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약간 그렇게 보는 게 있잖아. 근데 저희한테 태국에 뭐 얼마큼 머무르냐, 비자가 있냐, 비자가 있으면 비자를 보내달라. 그리고 너가 수익원이 어떻게 되냐 얘기했죠. 나 유튜버 김 부장은 아니고 박국김이야 라고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뭐 비자 없이도 다들 월세 계약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 대부분 물어보지 않았어. 좀 멀쩡한 집은 많이 물어보고 삐리한 집은 안 물어보고 어쨌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비자까지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. 그리고 채널도 물어보지 않았어? 유튜브 채널도 물어보고 보내줬어요. 그 링크.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점. 근데 나는 집주인 입장에서 외국인한테 렌트를 해줄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. 그리고 나는 에어비앤비든 월세든
집주인이 깜깜하고 꼼꼼한 사람이 관리가 더 잘 돼 있을 확률이 높아. 높아? 그 사람도 되게 멀쩡한 사람일 확률이 높고. 저희 옛날에 우돈타니에서 한 달 지냈을 때 그 영국 할아버지인데 성격 되게 좋았거든요. 터미널까지 마중 나와서 차로 태워다 주고. 맞아. 근데 장롱에서 할아버지 빠져나갔다니까요. 사람은 좋은 분인데. 그럼 좋고 유쾌하신 분이지. 어쨌든 그 월세를 깎아주기로 한 다음에 바로 계약금 송금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금을 보내는데요. 일단은 계약금이 어떻게 되냐면 월세 2달치가 보증금이고 월세가 선물이에요. 여기는 보통 한 3달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건데 계약금으로는 한 달치 월세를 먼저 보내면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태국 계좌가 없잖아요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는 어플을 썼는데 센트비라는 어플을 썼거든요. 바로바로 송금이 되더라고요. 회원가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무료로 바로 되고. 그리고 제가 한번 송금을 잘못해가지고 이름을 잘못 표기를 했는데 그거는 카카오뱅크로 했거든요. 송금이 잘못된 거 확인하는데 일주일.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뭐 며칠 해가지고 한 열흘 걸렸어요. 정상적으로 환불 받는데. 송금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원래 딱 보내면 딱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태국 계좌가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송금 대행 어플 믿을 만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곳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시간으로 바로 되는 거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했어요. 깎아달라고 해서 일단은 좋았어. 근데 나는 여기 태국 부동산 사무실을 간 적이 없는데? 그지. 나한테 사무실. 안내를 했던 그 친구가 멀끔해 보이긴 했는데 근데 얘가 가라로 막 이런다던가 아니면 그냥 갑자기 퇴사하고 도망간다던가 그러면 이게 완전 무방비잖아. 무방비지.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최근에 전세 사기 이런 거 많았고 옛날에는 뭐 월세 사기 이런 것도 많았어. 원룸. 그래서 뭐 계약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도망가고 막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. 나 외국 사람이고 사무실을 안 갔으니까 일단. 그지. 내가 뭘 믿어. 서류를 뭐 본 것도 없고 집주인을 만난 것도 없고. 솔직히 지금도 나는 이게 맞나? 이씨 막 그런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좀 들어. 맞나 싶은 거. 그리고 이제 계약금 보낸 다음에 계약서를 진행을 하거든요. 웃긴 거는 계약서도 다 온라인으로 했어. 사무실을 안 가더라고요. 사무실을 안 가. 그냥 계약서도 근데 웃긴 거는 막 우리나라처럼 막 무슨 어플이 있어서 인증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PDF 파일로 오고 내가 그걸 본 다음에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냥 사인 이미지 따다가 갖다 붙여놓고 막 이랬는데 이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. 솔직히. 그리고 그 계약서 보실 때 거기에 다 집 안에 있는 물품 리스트가 있는데 그거 중에 쓰실 거는 쓰시고 빼달라고 하는 건 빼는 게 맞거든요.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다 체크했어요. 일일이 하나하나. 왜냐하면 집 자체가 한국처럼 넓지가 않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넓게 써야 돼서 그거는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돼버리고 오프라인에서 본 거는 집주인을 본 것도 아니잖아. 그렇지. 그러므로 영상을 꼭 찍어 놓으십시오. 그래도 지금 되게 찜찜한 상태예요. 그리고 저희 들어갈 수 있겠죠? 네. 오늘이 12월 1일이거든요. 오늘이 12월 1일인데 며칠 안 남았어.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늘이 월요일이에요. 오늘이 월요일인데 금요일 날 들어가니까 근데 나는 진짜 내 마음속에는 요만큼의 그거는 있어. 그날 이제 이사한다고 딱 갔는데 무슨 소리예요? 여기 아무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? 이럴까 봐.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. 근데 이게 사람 일을 알 수 없는 거지. 여기서 우리한테 마음 먹고 뭘 하려고 치면 우리가 뭐 그냥 어떻게 알겠어? 어떻게 몰라. 모르지. 그래서 다 영상으로 찍어두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업체에서 하셔야 된다. 저희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찜찜한 거예요. 아니 이상하잖아.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? 저희는 BTS 종점 K하에 왔습니다. 언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야 와보네. 와 여기에 뭐 뻘 같은 게 있네. 지금 여기 내렸는데요 톱밥 냄새 같은 게 많이 납니다.
이거 연안부도 가다 보면 냄새 많이 나잖아. 아, 장난 아닌데? 목재 뭐 이런 단지 있고 막 그래가지고. 여기가 이렇게 종점이고요. 썽떼우가 이렇게 쭉 있네요. 아마 노선 다 똑같을 거야. 36번 무엉보랑 가는 거. 저기에 택시들도 쭈루룩 있네. 가자. 여기가 사실상 심리적인 방콕의 끝이지, 태야. 와, 종점 느낌 딱 나네, 딱 나. 여기는 이렇게 나무다리 같은 게 있고요.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닌가? 내가 보기에 이거 무엉보랑 가는 사람들 때문에 호객하는 거 아닌가? 얼마야? 20바. 한 명에 20. 아, 사람을 완전히 다 다 태우고 태우고 가. 지금 서 있는 사람 포함해서 가는 거야. 여기 다 화단이야. 휑한 곳에 내렸습니다. 바이바이. 지금 썸테어 타고 한 5분 정도 왔고요. 구글맵에서 여기서 걸어가면 된다고 나왔는데 이거네. 여기 지금 차가 너무 빨리 가서요. 육교로 건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지금 여기 그냥 건너면 그 전설의 짤로 내려오는 거 있어. 옛날에 올림픽대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그거 되는 거야. 이거 못 건너. 너무 위험해. 못 건너, 못 건너. 차들이 속도가 빨라. 저희가 무엉보라니 여기 어디 같은데? 저게 와다룬 모형 아니야?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. 여기 대로변에 이런 푸드코트? 푸드코트가 있네. 뭐 휴게소? 뭐 이런 게 있네. 여기가 옛날에는 놀이공원? 아니면 뭐 야시장?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망하고 일본 중고 제품을 파는 곳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곳입니다. 여기는 무엉보란이고요. 여기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간판이 있네. 이게 엄청 크구나. 그럼 여기로 가면 바다야, 바다. 방콕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.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이 보시면 좀 그런 게 있지. 이런 무늬들, 이런 거. 근데 이게 뭐 태국에서는 디자인처럼 돼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허문 냄새가 엄청 나네. 이게 키로당 얼마에 파는 거 아니야, 다. 금요일에는 뉴 아이템이 온대. 생각보다 매장은 엄청 크고요. 무게를 달아서 파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를 부재로 파는구나. 일본에서 있던 거. 그치. 근데 이게 옷 종류는 우리가 볼 게 진짜 더 없네.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니까. 그 자파 같은 거 보러 가자. 여기가 엄청 넓어. 그래? 가자. 그리고 여기 뭐 맥주 파는 데도 있고 넓으니까 안으로 들어갑시다. 여기가 마이애미 비치 마켓이었어. 진짜 그 미국 마이애미. 그냥 이름 따온 거지 뭐. 태국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일본 제품 중고로 파는 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진짜 옛날 느낌 난다. 우리 20대 때 이벤트 옷. 갑자기 싸이월드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. 넥타이. 와, 넥타이 지렸다 이거. 야, 이거 서울자가 김 부장님도 소화하기 힘들어. 되게 많다. 근데 왜 이렇게 넥타이를 많이 팔지? 보니까 태국에서 넥타이 맨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다, 사람들. 이거 뭐야? 뭐 몰라. 30바트에 뭐 여기가 이제 구두. 자파 뭐 이런 거 보다. 여기는 구두가 있네요. 이렇게 구두 하나에 30바트인가 보네. 와, 여기 뭐야? 줄 서서 들어가야 되나 봐. 사람이 엄청 많나 보다. 대박. 근데 뭐 없는데? 여기 그냥 비었는데? 특가 세일이 90%. 90% 세일. 여기는 진짜 떨이구나. 야, 이게 원래 엄청 크게 막 뭐가 많았는데 다 없어졌나 보다. 그런 거 같아. 텅텅 비었네. 맞다. 여기 마크로 있다. 태국의 코스트코라고 하는 마크로에 가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는 좀 작은 마크로인 것 같기는 한데 구경을 해봐야지. 여기는 좀 작은 건가 보다. 작은 큰 건 거네. 아니네. 그냥 마트인데요. 돼지 발이 그냥 있어. 돼지 발이랑 우와. 돼지 얼굴, 앞발. 미쳤다. 옆에 이렇게 또 삼겹살을 팔고 있습니다. 는 베타. 1kg에 185바트. 1kg에 8,000원 정도네. 야, 기다려라. 내가 나중에 너 수육 해먹는다. 카칸카. 여기는 부속고기도 그냥 엄청 파네. 야, 씨, 미쳤다. 여기도 있네. 이 밥솥. 씨. 사실은 바다를 가고 싶은데
여기 안에가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길이 끊겨 있는 것 같아요.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시원한 바다도 좋지만 시원한 맥주도 좋으니까. 근데 문제는 바다를 보러 가서도 나올 때가 문제라서 뭐 여러분들 여기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여러분들 대신 이렇게 헛걸음 했으니까 지금 여기 도로변에서 다 저녁 장사 준비하시나 보다. 찜 있고. 아니 이거 왜 점점 허벌판이 나오냐? 여기는 생수 가게인가 봐. 묶음으로 파네. 이거 브랜드 없는 거네 이거 그냥. 아, 그러네. 그런 거 있잖아 막 어쩌고저쩌고 샘물 이런 거.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왔잖아요. 저기 끝까지 가면 바다입니다. 아마 여기가 야채는 그냥 무한리필로 갖다 먹는 것 같고요. 아 좋네. 새도 날아다니고. 쌍콩카. 사드캅. 쌍콩. ทานลาบหรือหมูกระทะคะ 무크라타. 바베큐 캅. 못 갔다. หมูกระทะ ใช่ครับ มีน้ำเปล่าเป๊ปซี่ 아, 비야. 비아리오. โยหนึ่ง 쌈. สาม 쌈. 쌍파카. ค่ะตักขอได้เลยนะคะ 가끔카. ครับ. 아, 이게 뭐, 베니스 부럽지 않네요. 아. 옆에 이거 찍은 것 같은데. 아, 여기서 결제하고 바로바로 먹는 건가 보다. 이것도 양념된 것 같은데? 양념이야. 그냥, 이거, 얘도 뭐 쪄는 건가? 모르겠다. 하여튼 이렇게 고기 종류들이 있고요. 뭐 한국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삼겹살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마 1kg에 289바트라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있는 미역이랑 오징어랑 새우랑 갖가지 부속품이랑 이게 맞는 거 같지? 저거는 뭔지를 모르겠어. 이게 그냥 보통 그 삼겹살이니까 맞아. 이렇게 하면 응. 부위 상관없이 다 가격이 똑같고 그치? 심지어 이거는 미역이랑 두부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? 응. 이게 가격이 똑같나 보네 무게가 그냥 다 키로당인 거 같아. 희한하네. 아 이거 재고 그런 거구나. 아 잘라주신다고? 오이. 가끔카. 사올라이카. 지금 계산 아닌가? 가끔카. 이게 여기다가 기록만 해놓는다. 아 탕못. 타올라이카? 가끔카. 그러니까. 이렇게 해서 딱 1kg가 나왔고요. 귀엽네.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. 올리면 되고. 육수 부어야지. 술 되게 싸. 리오 하나에 75바트야. 620ml짜리 큰 병이 3,200원 정도 하고요. 이게 지금 딱 1kg 조금 넘었거든? 그래서 310바트 나오네? 그러면 괜찮지. 좋지? 이따가 지금 또 좀 많아. 갖다 먹고. 그럼 새우 좋아하는 분들은 완전 이득이겠네? 그치. 새우랑 가격이 똑같잖아, 고기랑. 똑같아. 그러면 가급적이면 얘네를 안 먹어야겠네. 저는 여기에서 공짜 야채 듬뿍 담아 가겠습니다. 공짜라서 그런지 종류가 많지는 않네요. 얘가 엄청 싼가 보네. 원래 무카타 집들이 이 소스가 은근 생명이거든요. 와, 여기는 직접 이렇게 마늘 갈아서 넣으시나 봐요. 엄청 신선하고 맛있어 보입니다. 이렇게 듬뿍 챙겨서 가져갑니다. 여기 접시가 멀쩡히 된 애들이 없어. 다 이게 다 피었어.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. 근데 여기 분위기 좋네. 좋아. 약간 거기 파타야 좀티엔 생각난다. 해변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. 와, 근데 이거 숯불 향기 나고 막 이러니까 바베큐 온 것 같다. 놀러 온 거 같지? 가든 같은데. 회사에서 옛날에 10월인가 9월 말에 1년에 한 번씩 꼭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. 또 서서 먹는 바베큐가 제맛이지. 맞아. 원래 바베큐 서서 만든 거야. 좀 이따가 앉겠습니다.
아, 이거 그건가 보다. 베이컨. 뭔가 생긴 게 이상하더라. 밥은 공짜가 아니지만 국수는 공짜이기 때문에 저는 밥 대신 얘를 먹겠습니다.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게 숯 냄새가 안 나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요. 여기도 이렇게 숯이 막 펄펄펄 타거든요. 그래서 진짜로 시골에서 먹는 그 느낌이 딱 납니다. 태국에 살면 캠핑 필요 없는 이유. 일상이 캠핑이니까. 맞아. 이게 캠핑이지. 아이고 아이고. 흐른다. 이렇게 또 질질 흘리는 게 캠핑 아니겠습니까? 짠. 짠. 이제 좀 이따 진짜 앉을게요. 맛있겠다. 오. 이게 보시고 아예 뭐 고기가 막 물에 빠지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묵 갖다는 이 맛에 먹는 겁니다. 그냥 막 물에도 빠뜨리고 땀 뻘뻘 흘리고 이게 태국 감성이지. 아 좋다. 아 이렇게 소스에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서 듬뿍 섞고요. 오. 이렇게 듬뿍 묻혀서. 늘 맛있는 그 맛. 근데 여기 소스 진짜 맛있어. 아, 소스 맛집이 있지 또. 여기서 마늘이랑 이런 거 다 갈아서 자기들이 더 많이 만든 거거든. 진짜 맛있어. 미역면 맛있어. 아우. 미역 귀신이야? 미역만 먹겠네. 여기는 그거 없지. 시간 제한. 현장 없지. 아, 뷔페가 아니지? 참. 얼마나 많이 드시려고. 아니, 여기 딱 좋지 않아 여기 근데? 분위기? 맛있다. 그리고 미역이랑 싸먹으면 딱이야. 어. 미역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역이 무조건 묵갔다가 집에 있다 하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려. 너무 맛있어. 이 미역 때문에 뽀얗게 그러네? 우러난 거 봐. 뭐야 이거 미역국처럼 됐어. 진짜 맛있다니까. 그러면서 고기 기름도 좀 내려오잖아. 그러니까 진짜로 고깃국, 미역국이 되는 거지. 이렇게 미역을 또 넣고요. 이렇게 딱 해서 소스에 그냥 적십니다. 근데 태국 분들 다 이렇게 먹더라고. 와, 진짜 맛있지? 맛있다. 와, 뽀얗게 우러난 거 봐. 진국이야. 잘 먹었다. 배부르 죽겠어. 나 배 찢어질 것 같아. 사우프라간 끝. 가자 방콕. 정겹다 정겨워. 채빈라이카. 혹, 혹, 혹관.